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뻘짓이란 말은 좀 생소하시죠? 허튼 짓, 무모한 짓, 쓸모없는 짓, 쓸데없는 짓. 그래서 이제 뻘짓거리라는 그런 용어도 자주 쓰죠. 통계 몇 가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뻘질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질문 첫 번째입니다. 국내 패스트푸드 업계 상위 5개사, 롯데리아라든지 마스터치, 맥도날드 같은 5개사가 2017년, 18년, 19년 1, 4분기에 단 알바를 얼마나 공고했는가를 보니까 2017년도에 6만 6천 건 정도입니다. 2018년도에 4만 3천 건, 2019년도에 2만 7천 건. 그러니까 최저임금 급등이 본격화된 2018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2017년 대비 마이너스 30%, 그리고 2017년 대비 마이너스 58%, 2018년 대비 마이너스 30%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7년 최저임금 급등이 없었던 그런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2017년 대비 마이너스 58%, 그 다음에 2018년 대비 마이너스 30%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뭐 고용을 만들었다고 야단 법석을 떨더라도 이것처럼 이렇게 정직한 통계가 없는 것이죠. 아마 무인 주문기, 키오스크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센티브는 중요하다. 경제 주체들은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게 되면 항상 반응을 하죠. 리액션을 합니다. 그 리액션 가운데 하나가 무인 주문기를 도입해가지고 알바 자리를 확 줄여버린 거죠. 2017년 대비 마이너스 58%라는 것은 아주 큰 수치입니다. 아마 이런 게 가장 이 현장을 잘 표현하는 정직한 지표일 겁니다. 롯데리아는 1340개 매장 가운데 873개 설치했고요. 맘스터치는 50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 3배를 늘려가지고 150개를 도입할 모양입니다. 맘스터치 같은 경우는 키오스크의 매출 비중이 60%, 판매 건수의 80%입니다. 맥도날드는 420개 매장 가운데 260개에서 도입하고 있고, 버거킹은 310개 매장 가운데서 210개 매장입니다. 최저임금 급등이 없었더라도 세계적인 그 소매점들의 추세는 언택트 마케팅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대면 거래를 하지 않고 그냥 거래를 처리하는 그런 언택트 마케팅이 계속해서 확장돼 왔고, 그 다음에 이제 2016년 12월에는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닷컴이 시도했던 아마존 고라는 무인 식품 매장들이 이미 도입돼서 상당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죠. 언택트, 대면 거래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게 고용돼 있던 사람들은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문제는 그런 추세가 천천히 이렇게 이루어져 왔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일자리 파괴 정부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나서서 일자리를 빨리 없애버린 거죠. 그런데 더 이제 황당한 일은 그렇게 한쪽에서는 일자리를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공공 분야에서는 예산을 막대하게 동원해가지고 이제 단기 공공 알바 작업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거죠. 60대 이상의 30만 6천 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20대 이하의 5만 9천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2018년 한 해 동안 쓴 예산이 3조 2천억을 썼습니다. 올해는 그런 단기 공공 알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12.5%가 늘어난 3조 8천억 정도를 쓸 예정입니다.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40만 개 정도 알바 자리가 만들어지고 3조 2천억을 쓰면 알바 자리 하나 만드는데 얼마 정도 정부가 투입했나 보니까 250만 원 정도 투입했더군요. 요즘에 정부 고용지표가 좋아졌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이렇게 단기 알바인데 그냥 250만 원씩 주고 그냥 일자리를 하나씩 산 겁니다.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해가지고 한 40만 개 만들고 최저임금 급등은 문제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대단한 겁니다. 그냥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쪽에는 쓸데없는 일자리를 만들고 민간이 멀쩡한 일자리를 다 파괴를 해버린 거죠. 그 정책이라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그 일자리 예산 3조 2천억 이런 거 가운데서 또 해먹는 사람들이 나오죠. 정부 예산이라는 게 눈먼 돈이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 17군데 그리고 시도교육청 17군데 뭐 요즘에는 진보 교육감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지역 노사 안정 협력 활성화 공모 사업에 노조 관련된 업체들이 이제 되도록 그렇게 또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뭐 노사분규 예방 사업 이런 맹문을 다 붙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자리 예산 가운데 양대 노총이 받은 것이가 300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3년간. 그리고 또 관련된 단체들까지 다 합치면은 449억 정도를 받은 거죠. 그게 다 뭐 해먹는 겁니다. 나라 돈이니까. 그 나라 돈에 그런 게 다 이렇게 이제 뭐 서로 얽히고 형님도 좋고 동생도 좋고 납세자만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인건비가 급등하니까 당연히 물가가 오르겠죠. 공식적 물가는 뭐 0. 몇 프로 이렇게가 거의 안 올랐다고 발표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렇게 느끼십니까? 저는 택시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물가가 상당히 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피부로 와닿는 음식비 보시기 바랍니다. 치킨값은 4월 기준으로 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7.2% 늘었습니다. 그건 2009년 이후에 가장 높은 인상치고요. 그 다음에 김밥도 5.9% 늘었고 올랐고 떡볶이도 5.0%, 라면 4.3%. 대부분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지난 3, 4월부터 본격적으로 오른 그런 음식료 비용들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보시죠. 생산성 향상 없는 임금 인상이 과연 가능한 건가? 아주 경제적인 논리를 동원하면은 임금이 인상이 되면은 생산 비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생산 비용이 올라가면은 생산성으로 흡수하면 최고인데 생산성 향상으로 흡수가 안 되면은 그러면은 기업은 망하거나 아니면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치를 취하죠. 하나가 가격을 올리거나 다른 하나가 고용을 줄이거나 아마 지금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두 가지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고용을 줄이고 그 다음에 가격을 올리고 그 가격이 전반적으로 다 오르니까 택시비도 오르고 라면값도 오르고 김밥도 오르고 치킨값도 오르니까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명목임금은 같은데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실질임금이 하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단도입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생산성 향상 없는 생산성 향상에 뒷받침이 없는 임금 인상은 그냥 공허한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잘 살기를 원하면은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는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도록 회사든 나라든 계속 혁신을 수용해야 되는 거죠. 지금 택시업계하고 타다 공유업체하고 그 사이의 갈등도 뭡니까? 혁신을 수용할 것이냐? 그럼 혁신이 수용하면 시민 입장이 묻겠죠. 뭐가 좋은데요? 혁신을 수용하면은 택시 사용하는 비용을 줄이니까 실질 임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근로자 자신이 숙련도와 기술을 향상해서 인적 자본을 축적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최저임금의 급등이라는 것은 패스트푸드 5개업 사이에 알바 공고수가 급감한 거 2017년 대비 마이너스 32% 되는 것만 보더라도 너무나 확실하다는 이야기죠. 생산성 향상, 그게 있어야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